들어가기 전에 앞서 게임 쪽에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저도 뭐 강사로 어디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애가 게임 때문에 학교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좀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출근도 하게 하고 식사도 하게 하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컴퓨터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임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요. 아무튼 아이가 좀 돌아오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 제가 필명으로 활동한 지 좀 한 뭐 8년차, 9년차 뭐 이렇게 돼가는데 뭐 별다른 의미는 사실은 없었고요. 당시에 미술가들이 되게 본명에 치우친 활동들을 하고, 또 저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 뭐 파란색 화면에 좀 뭐야 될까, 나를 나타내는 어떤 아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돌이켜보건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수준이 이 이상 올라갈 리가 없다 그런 판단 하에 이걸 선택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렸고요. 저는 어차피 미술가로서 뭐 크리에이터, 사실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해봤고요. 미술가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엄청난 뭐 거시적인 이런 생각 사실은 잘 안 하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보니까 거시적인 것과 분명히 만나는데 그 중간에서 내가 뭔가 하고 있더라는 게 최근에서 좀 이게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 미디어 스토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뭐 매개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요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로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비어져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각이 좀 있고, 뭐 세 번째도 각이 좀 있죠. 근데 이 파란색 라인이 제가 봤을 때 현실 세계 모습의 어떤 그림이라고 봤을 때, 이 창작자들은 이 세계가 어떤 부분에 한 곳이 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색깔 이렇게 정상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 좀 뭔가 비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현실 세계가 뭔가 좀 왜곡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암처럼 뭔가 한 게 성장해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혹은 질서가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연결하는 게 이제 연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생각을 해봤더니 오브젝트화 하더라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개념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디자이너들은 프로덕트화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욕망이나 욕망의 질서를 지금 현실 세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서의 나는 오브젝트화하고 있는 입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뭐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뭐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제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브젝트가 이제 여기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상성이라는 거는 저도 좀 여기 이제 공감하는 키워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가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술가로서. 근데 그 가상성이라는 게 여기서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잠재된 힘,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 구체적인 힘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견되는 잠재적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힘으로서의 어떤 미술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사회에서는 기대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현실 세계에 어떤 비어진 공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그걸 이으려고 했던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상성 네트워크 이런 걸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모든 레퍼런스를 현실 세계에 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에 관련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현실 세계에 모든 나왔던 지식이나 레퍼런스나 뭐 시각적 자료든 청각적 자료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레퍼런스로 만들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돌려주는 작업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2002년이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당시에 이제 플래시 가지고 이제 인터랙티브 이렇게 커서를 띡하면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느꼈던 거는 웹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 기반이고 데이터가 산업화하는데 아마
이리로 오지 않을까라는 짐작하에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앞서도 이제 가상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에도 예견할 수 없는 수많은 강력한 루머와 음모와 컨텐츠가 쏟아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거를 컨텐츠화에 대해서 쇼핑몰로 전환을 한번 해보자라 해서 쇼핑몰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가 사실 좀 왜곡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 현대도 아니고 현세라고 하고 뭐, 그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 컨텐츠를 한번 가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쇼핑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이었고요. 그렇게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정부라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죠. 뭐 여러분들도 전자정부 세계 1위 한다는 소식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2003년도에 느꼈던 거는 그 디지털화가 됐다, 미디어가 됐다는 거는 정부가 어떤 기술적인 거로서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정부 자체가 2.0이 돼서 어떤 형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서 집에서 출력할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정도가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거는 개인정보가 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할까? 그리고 당시 제가 주목했던 주요 나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회원가입을 요구했던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흥미롭다. 그러니까 이상한 형태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2.0이라는 걸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여기 그 뭐죠? 성운동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성의 어떤 다층화된 성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 수많은 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남성과 여성으로 인정하고 들어간 형태들도 여전하기 때문에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누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일면의 여러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자료를 레퍼런스로 해서 다시 현실로 들어주는 형태들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앞서 보셨겠지만 사실 복잡한 작업을 좀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해나가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작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돌려줄까? 그러니까 작업을 했는데, 그런 작업이 좀 하기 싫어서 저를 좀 희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손쉬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혁명을 성공한 그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맑게 웃고 있는데 여성이 한 명도 없고 대만이란 게 이제 마치 이렇게 쫓겨나듯이 밀려나듯이 이런 사진 마치 이혼한 남자들의 네트워크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희석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보여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계속 이렇게 어떤 역사적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묵만시키려고 했나요? 큰 의미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희석시키는 작업들을 당시에는 좀 했던 것 같고요.